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포항이 23도로 쌀쌀한 날이 예상됩니다. 송예림 캐스터입니다. 네, 날이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항은 낮 최고 기온이 23도를 기록하겠는데요.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도 오늘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비도 내리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기 때문인데요. 현재 울진과 영덕, 포항에는 강풍주의보마저 발효 중입니다.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낮이 되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 지역 5에서 20mm로 많은 양이 내리진 않겠고요.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내일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풍랑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에서는 풍랑경보가, 동해 앞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동해안에서는 너울에 의해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요. 낮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2도, 영덕과 포항 23도, 경주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가 22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에는 현재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먼바다에서는 바다의 물결 최고 7m까지 일겠고요. 앞바다에서는 6m까지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금요일에 한 차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초반에는 대부분 낮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평년보다 높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2020년까지 세계적인 로봇 연구기관 도약을 목표로 정하고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지금의 연구원과는 별도로 710억 원을 투입해 포항 영일만 제3산업단지에 안전로봇 실증단지를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로봇 강국 실현에 의지를 담아 제2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우선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 로봇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전문 연구기관이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유리창 청소 로봇과 무인 잠수정 등을 개발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고부가 가치 로봇 개발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10년에는 글로벌, 세계적인 글로벌 연구소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특히 로봇융합연구원은 올해부터 710억 원을 투입해 포항 영일만 제산산업단지에 안전로봇 실증단지를 새롭게 구축합니다. 이곳에서는 안전로봇 연구동과 시험동, 야외 로봇 테스트장을 갖추고 사람 대신에 대형 재난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로봇을 집중 개발하게 됩니다. 재난 정찰용 로봇과 방제 작업용 장갑형 로봇, 다중 로봇 통합 관제 시스템 등이 우선 개발 대상입니다. 2021년, 2022년 2년 동안에는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실증 실험을 직접 보여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융합연구원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2020년에는 연구원 100명, 사업 예산 300억 원대의 글로벌 로봇 연구기관 도약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현재 포항에는 20여 개의 로봇 관련 기업체가 있습니다. 로봇융합연구원의 성장과 함께 포항도 세계적인 로봇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는 동해안 발전본부 이전 예정지를 오늘 오후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부지 선정위원 17명은 오늘 포항시가 추천한 남구 문덕리 산 87-3번지 일대와 북구 대련리 경제자유구역 내 업무용지 등 7곳을 둘러보고 용역 조사 결과 등을 참고로 회의를 거친 뒤 오후에 예정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10만 제곱미터의 땅과 동남권 주민들의 접근성, 그리고 공무원들의 주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후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도청 수산진흥과 등이 옮겨올 동해안 발전본부는 오는 2018년 1월 개청될 예정입니다. 얼마 전 경주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전국 유소년 축구 대회가 열렸는데요. 그런데 경주시가 중금속이 검출돼 즉각 사용 정지 처분을 받은 학교를 아이들의 대회 경기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실공히 경주를 대표하는 국내 최대 유소년 축구대회로 자리 잡은 경주 화랑대기 축구대회. 대회가 열린 열흘 남짓 동안 경주 20여 곳에서 1,100여 건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중금속이 검출돼 2달 전 교육청으로부터 즉각 사용 정지 처분을 받은 학교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그 천연잔디도 할 수 있는 그 알천 축구장 있잖아요. 거기서도 많이 해서 좋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기장도 운영을 했는데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이 문제가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대회 기간 동안 이들 학교에서는 50차례나 경기가 이어졌고 수백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이곳을 이용했습니다. 경북교육청 조사 결과 경주중의 경우 납성분이 775로 기준치의 9배, 월성중은 1786으로 기준치보다 20배 높게 검출됐습니다. 경주시는 대회 참가팀이 급증해 규격에 맞는 경기장이 부족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해당 운동장을 사용했다며 부직포 등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운동장을 사실상 예전에는 13군데 정도 사용하던 것을 이번에는 23개 운동장을 사용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확보 면에서 이걸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축구대회는 끝났지만 개학을 맞은 해당 학교의 운동장 관리는 여전히 허술합니다. 우레탄 트랙 일부만 부직포를 덮어놨을 뿐 접근을 막는 시설도 없어 학생들이 트랙 위를 거리낌 없이 오갑니다. 교육당국은 예산 부족과 품질 문제 등으로 우레탄 트랙 전면 교체는 내년쯤 가능하다며 사용 중지 처분을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에서 안전조치를 취하고 그런 것을 좀 금지하라고 했는데 그래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회의를 해서 주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겠다 합니다. 경주시는 이번에 개막하는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에는 해당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대회 명성에 흠집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상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오늘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도축부터 소비 단계까지 축산물 특별 안전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정 축산물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대장균군, 리스테리아 등 미생물 검사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전 농가의 가축에 대해 항생 항균 물질 잔류 여부 검사를 확대합니다. 또 크게 늘어나는 도축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경북 도내 11개 도축장을 아침 7시 전에 열고 명절 전 휴일인 9월 첫째 주, 둘째 주, 토, 일요일에도 작업하기로 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철강업계가 윤리규정 강화와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역기업들은 김영란법에 앞서 이번 추석 선물을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철강업계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동국제강은 이달 초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설명회를 갖고 대외 활동 방식과 법 시행에 따른 행동 전략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미 직무와 관련된 윤리 규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내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포스코는 기존의 윤리 규범을 강화하고 김영란법에 대비해서 관련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전에 올해 추석 연휴가 있어 지역의 기업들에겐 명절 선물도 고민입니다. 관행대로 이번 추석에 선물을 보내야 할지 아니면 법 취지에 맞게 선제적으로 추석 선물을 보내지 않아야 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반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업무가 명확해질 수 있다며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런 상한선, 하한선이 결정이 돼 있으면은 기업체들이 차라리 업무 수행하는데 더 편할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의회 등에선 농축수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교육청과 일선시군은 세부 규정을 만들고 직원 교육과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부터 도내 23개 시군, 민간단체와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환경 단속과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합니다.
특히 환경오염물질 처리 기술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해 녹색 환경기술센터와 환경기술인협회 등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투입해 선진 환경기술도 지원합니다. 또 도화시군의 환경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공단 지역 배수로와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유네스코 산하의 국제사진연맹 총회가 지난주 경북에서 열렸는데요. 전 세계 60여 개국 사진작가들이 동해안의 절경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호미곶을 찾은 사진작가들을 만나봤습니다. 호미곶 절경을 마주한 세계 각국의 사진작가들. 해녀의 물질이 시작되자 카메라 셔터를 쉴 새 없이 눌러댑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한국의 춤 한자락까지 앵글 속에 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Well, it's a very beautiful area and it's a very photogenic area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Here we find landscape. 이들은 세계 사진가 축제인 국제사진예술연맹 총회로 포항을 찾은 사진작가들입니다. 87개국의 회원국을 가진 연맹은 유네스코에 가입한 유일한 예술단체입니다. 2년마다 전 세계를 돌며 총회를 여는데 한국에서는 처음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계 사진연맹 총회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한국 사진의 위상이 전 세계로 한결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올해로 33번째 총회를 맞아 경북을 돌며 사진 촬영 대회를 진행하고 경주에서는 흑백사진 비엔날레도 함께 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춤의 향기 속으로 무대를 포항시청 문화동에서 만날 수 있으며 멜랑콜리 영일대 사진전은 포항시립중앙아트홀 전시실, 이기성 초대 개인전이 경주 라우갤러리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 포항 바다국제연극제가 오는 31일 개막돼 다음 달 4일까지 포항시청 대자모홀과 중앙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연극제에는 한국, 중국, 독일 등 3개국 7개 대학에서 8편을 무대에 올리고 무용도 한 편 공연합니다. 해외 참가 대학은 독일의 폴크방 국립예술대학과 장쯔이와 공리 등을 배출한 중국 국립중앙희극학원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는 31일 공연되는 첫 작품은 대경대학의 명동 브루스이고 9월 1일 개막식 공연은 중국 중앙희극학원의 경극과 중앙대학의 소라별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변변한 가게 하나 없이 적막하기만 했던 도청 신도시에 점포 건물이 속속 들어서면서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신도시를 조성하려면 할 일이 많다고 합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올 초 도청 신도시 모습입니다. 부지가 시원하게 조성됐지만 건물이 들어서지 않아 썰렁합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이주자 택지를 중심으로 건물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신도시의 절반인 예천군과 별도로 안동시에 접수된 상가와 점포 건축 허가 신고만 올해 55건. 특히 최근 들어 부쩍 늘었고 준공 뒤 영업을 시작한 곳도 하나둘씩 생겨나 신도시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허벌판 속에서 좀 적막감성 같았는데 지금은 편의점이라든지 식당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살기가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개업한 지 일주일 됐는데 전망은 저는 밝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파트에 이어 상가가 들어서면서 신도시의 모습이 갖춰지고 있지만 분양된 땅이 수차례 매매를 거치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상가 임대료도 덩달아 치솟은 건 임차업주의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북보다 10년 앞서 도청을 이전한 전남의 남학신도시는 지금도 인구 5만 명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근에 목포시가 있다 보니 대형 병원이나 대형 마트, 영화관 같은 편의시설도 아직 입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은 분양이 잘 되고 있지만 상가는 빈 곳이 많습니다. 경북도청 유관기관과 대형 편의시설 유치에 전남도청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10년 뒤 경북도청 신도시는 현재의 전남도청 신도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주시 보건소는 다음 달 22일까지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금연 동기 유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니코틴 의존도 검사와 함께 총 8회에 걸쳐 미래인생 설계하기, 미술 심리치료, 역할극 등을 통해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금연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경주시 보건소는 흡연 연령이 낮을수록 중독 가능성이 높은 만큼 눈높이에 맞춘 청소년 금연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창업자 10명 중 7명은 3년 안에 망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문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도 창업할 때만큼이나 잘해야 다시 일어서기가 쉽다고 하는데요. 대구 신용보증재단이 폐업자 재기를 위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20, 30대가 즐겨 찾는 의류 가게들이 즐비해 젊음의 거리, 패션 거리라 불리는 대구 중구 로데오 골목. 그러나 골목 입구에서부터 연달아 점포 7곳이 문을 닫은 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점포 정리, 임대 문의 등의 문구를 내걸고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게들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띕니다. 장소에도 보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장사가 오픈했을 때보다 많이 안 되죠? 많이 저조하죠. 지난해 대구 경북에서 폐업한 자영업자는 4만 3천 명으로 전체 사업자의 5%나 됩니다. 특히 전년도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창업한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3년을 못 버티고 문을 닫을 정도로 창업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 시기나 절차를 몰라 피해를 키우거나 신용 불량자 신세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대구 신용보증재단은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적절한 폐업 시기를 알려주고 자산 매각과 재산 처분 등을 지원합니다. 폐업 절차, 그다음에 신용불량 예방과 같은 일반 컨설팅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세금 신고에 관련된 세무 컨설팅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실패를 맛본 사람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성공스쿨, CEO 경제 아카데미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용노동부의 단계별 일자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주 시립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청소년과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독서 특강, 민화 가방 만들기 체험, 그림놀이, 동극 공연, 동양 사상 특강 등 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원화 전시회는 경주 시립도서관과 송화도서관에서 각각 펼쳐집니다. 포항시는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2일 학교 등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어린이집,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체 등 195곳이며 점검 사항은 식품 등 보관 기준 준수 여부와 조리장 청결 상태, 무신고 무표시 원료 및 식품의 사용 여부 등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집단 급식소 360곳을 점검해 위생 상태가 불량한 47개 집단 급식소를 적발해 1차 계도했습니다. 치솟는 한우 가격에 대한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한우 송아지 가격이 2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1월 평균 323만 원이던 수송아지 산지 가격은 5월부터 400만 원대를 넘어서며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하반기 들어 7월에는 397만 원, 8월에는 390만 원으로 2개월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암송아지 산지 가격도 지난 6월 325만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7월 323만 원, 8월에는 303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한우 사육 마리수가 늘어난 데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한우고기 소비 위축으로 소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져 송아지 입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소값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포스코가 갑의식을 없애고 서로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입니다. 이를 위해 포스코는 오늘 모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상대방 배려하기, 자유로운 토론 문화 조성, 존대어 사용하기 등의 내용이 담긴 상호 존중 문화 실천 온라인 서약을 실시합니다. 또 다음 달부터 갑의식 폐해와 직원 간 소통 방법을 알려주는 필수 교육 과정도 만들어 신뢰와 존중의 조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경북관광공사는 경상북도와 함께 일본 도쿄 하라주쿠에서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설명회를 벌였습니다.
이번 홍보 활동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대구공항과 도쿄 나리타 간 정기 노선 취항을 앞두고 시행됐으며 관광공사는 경주와 안동, 고령 등의 대표 관광지와 맛집 등을 집중 홍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은 연간 200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20% 이상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집계한 7월달 경북 동해안적 어음 부도율은 0.01%로 전달에 비해 0.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이후 신규 부도업체가 발생하지 않았고 경주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부도어음이 모두 정리됐기 때문입니다. 하루 평균 어음 부도 금액은 300만 원이었으며 포항 지역의 건설업과 도매, 상품 중개업에서 소액의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날이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항은 낮 최고 기온이 23도를 기록하겠는데요.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도 오늘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비도 내리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기 때문인데요. 현재 울진과 영덕, 포항에는 강풍주의보마저 발효 중입니다.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낮이 되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 지역 5에서 20mm로 많은 양이 내리진 않겠고요.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내일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풍랑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에서는 풍랑경보가, 동해 앞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동해안에서는 너울에 의해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요. 낮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2도, 영덕과 포항 23도, 경주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가 22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에는 현재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먼바다에서는 바다의 물결 최고 7m까지 일겠고요. 앞바다에서는 6m까지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금요일에 한 차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초반에는 대부분 낮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평년보다 높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